이 산골에 배를 수십 척이나 들였다고? 비상금을 통째로 털어서 11살짜리가 집안을 거덜낼 셈이냐? 감나무 밑에 평생을 묻어둔 시아버지의 비상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룻밤새 사라진 것이지요. 그 돈으로 어린 며느리가 사들인 것은 헌거룻배 몇 척이었습니다. 거기에 뗏목을 엮을 제목까지 한 짐이었지요. 온 마을이 별난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초리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굳이 배를 들여야만 했던 까닭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 뜨거. 인공 모민 고구마인데. 댓글로 항입망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도간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이름이 어찌 그리 붙었을까요? 동네 생김이 꼭 커다란 독 안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산으로 둘러막혔지요. 하늘만 빠끔히 열린 항아리 바닥 같은 곳이었습니다. 드나드는 길은 딱 하나였지요. 북쪽 솔목고개 그 외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길로 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길로 곡식이 나갔지요. 시집도 그 길로 오고 상여도 그 길로 나갔습니다. 여름이면 정자나무 아래로 노인들이 모였지요. 곰방대를 물고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동네는 참 살기 좋아. 도적도 못 들고 난리도 비켜가지. 산이 이리 둘러쳤으니 도간처럼 아늑하지 않은가. 도간이 제일 안전한 게야. 다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도간에 갇힌 게 아니라고요. 도간에 포근이 안긴 거라고요. 그 솔목 고개 너머에는 윗방죽이 있었습니다. 마을보다 한참 높은 자리였지요. 오래전 누군가 골짜기 물을 막아 쌓은 둑이었습니다. 봄이면 그 물을 끌어다 논에댔지요. 여름이면 넘치는 빗물을 받아 두었습니다. 도간골 사람들은 그 방죽 덕에 산다고 여겼지요. 그 둑이 무서운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허나 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뤄두지요. 이 윗방죽을 예사로 보지 않은 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며느리 새별이었지요. 나이가 이제 겨우 11살이었습니다. 11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아직 어미 품이 그리울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벌써 남의 집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친정에서 입 하나를 덜었던 게지요. 어린 딸을 민며느리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들어온 집은 서씨 집안이었지요. 신랑은 13살 먹은 만돌이었습니다. 신랑이라야 저보다 2살 많은 코흘리개였지요. 새별이 처음 이 도간골에 들던 날이었습니다. 가마도 없이 솔목 고개를 걸어 넘어왔지요.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말 도간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어린 새별의 눈길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마을 위쪽, 산허리를 가로지른 기다란 둑이었지요. 그 너머로 시퍼런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위에 물이 저렇게 많아요? 새별이 앞서가던 만돌에게 물었습니다. 응, 윗방죽이야. 우리 동네 물은 다 거기서 와. 근데 저 물이 다 마을보다 높이 있네. 그게 어때서 옛날부터 저랬는걸? 만돌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요. 새별은 잠시 그 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머리 위에 큰 물그릇이 얹힌 것 같았지요. 어린 마음에 어쩐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허나 곧 그 느낌을 잊고 고개를 내려갔지요. 어린아이가 그 이상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새별은 키가 작았습니다. 몸은 비쩍 여위었지요. 손등은 이래 터서 거칠었습니다. 옷은 누덕누덕 기운 무명옷이었지요. 허나 두 눈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무언가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면 어땠을까요? 어른도 흠칫할 만큼 까맣고 깊은 눈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눈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계집의 눈깔이 어찌 저리 사람 속을 파고들어.
징그럽기는 눈을 좀 내리깔지 못해. 시어머니의 구박은 모질었습니다. 물 길어라, 불 떼라, 쇠죽 쑤어라. 어린 것이 종일 종처럼 부려졌지요. 손이 조금만 더디면 회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새별은 좀처럼 울지 않았지요. 울지 않는 대신 어찌했을까요? 일을 마치면 늘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거기 가만히 쪼그려 앉았지요. 무얼 그리 보았을까요? 풀이며 물이며 벌레며 짐승이었습니다. 저 망할 것이 또 넋을 놓고 앉았네. 지나가던 안악이 혀를 찼지요. 별난 것도 유분수지. 종일 개미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허나 새별은 어리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볼 뿐이었지요. 개미가 어느 길로 줄지어 가는지, 제비가 얼마나 낮게 나는지, 우물물 빛이 어제와 오늘 어떻게 다른지, 어른들은 그런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바빠서 또 다 안다고 여겨서지요. 허나 그 어린 눈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새별이 부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뒷마당 우물물이 어제부터 흐려졌어요. 흐려지긴 뭐가 흐려져.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지요. 개미가 쇠둑 위로 기어올라요. 비가 오려나 봐요. 계집애가 별 시답잖은 소리를 다 하는구나. 가서 물이나 더 길어와. 새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동이를 이고 또 우물로 갔지요. 이 어린 며느리의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 집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11살짜리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새별이 나무를 캐러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지요. 가만 보니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두꺼비들이 줄을 지어 산 위로 오르고 있었지요. 너희는 왜 쟤 위로만 가니? 새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꺼비는 본래 축축한 물가를 좋아하는 법이지요. 그런 것들이 물가를 버리고 산으로 기어오르다니요. 새별은 그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나 누구한테 말 한들 들어줄까요? 그저 속으로만 곱씹고 내려왔지요. 그나마 만돌이는 좀 달랐습니다. 어린 신랑은 새별이 가여웠던 모양이지요. 하루는 슬그머니 삶은 감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너 먹으라고 준 거잖아. 난 배 안 고파. 너 자꾸 안 먹으니까 그러지. 새별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웃음이었지요. 고마워, 만돌아. 개울가에 그만 좀 나가.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셔. 응, 그래도 물은 봐야 해. 물은 또 왜 봐? 새별은 대답 대신 그저 웃기만 했지요. 어린 신랑은 그 속을 알 리 없었습니다. 이 새별이 본래부터 산골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친정은 멀리 강 아래 고을에 있었지요. 거기서 새별은 호랍이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가난하기로는 더할 나위가 없었지요. 허나 아버지 한 노이는 딸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런 딸을 산골로 보내야 했으니 어땠겠습니까? 시집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고갯마루까지 따라 나왔지요. 주름진 손으로 어린 딸의 손을 쥐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지요. 아버지, 그만 들어가셔요. 해 떨어져요. 허나 노인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새별아, 한 가지만 새겨두어라. 예, 아버지. 어른의 눈이라 하여 다 밝은 것은 아니니라. 새별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끔뻑였지요. 사람들이 너를 비웃거든 말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믿어라. 제 눈에 보이는 것을요? 그래, 남들이 다 아니라 해도 말이다. 내가 본 것이 참이거든. 그것을 믿어.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요. 그게 내 할아버지가 살던 법이다. 또 내가 살아갈 법이고 내 어미도 그랬느니라. 한 노인이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았지.
내 눈이 꼭 내 어미를 닮았다. 새별은 어머니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찍 여인 까닭이지요. 그저 아버지의 그 말만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은 너무 어려웠지요. 보이는 걸 믿으라니요. 눈에 보이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그때 새별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훗날 온 마을의 목숨을 가르는 한마디가 됩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것을 몰랐지요. 한 노인은 딸의 보찜에 무언가를 넣어 주었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전 낡은 첩 한 권이었지요. 그리고 손바닥만 한 나무패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엇예요, 아버지? 네, 할아버지의 것이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게야. 할아버지요? 어떤 할아버지요?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머리만 한 번 쓰다듬었지요. 새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정표인가 보다 했지요. 그저 보찜 깊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 첩에 무엇이 그려졌는지, 그 나무패에 무슨 사연이 새겨졌는지, 어린 새별은 까맣게 몰랐지요. 그것을 모르기는 도간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새별은 산골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종일 부려지고 종일 손가락질 받는 아이였지요. 그래도 틈만 나면 개울가에 나갔습니다. 가만히 앉아 물을 들여다보는 아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별난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허나 정말 별난 것은 누구였을까요? 코앞에 것도 못 보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던 그 어린아이였을까요? 그 답이 드러날 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 도간골에는 떵떵거리는 어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표좌수였지요. 좌수라 하면 고을 향청의 우두머리입니다. 관아 이를 거들고 동네 대소사를 주무르는 자리였지요. 표좌수는 그 자리를 10수년째 꿰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기름기가 흐르고 배는 불룩했지요. 나들이 할 때면 늘 큼지막한 부채를 들었습니다. 명주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마을을 도는 게지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허, 길을 비키지 못하느냐. 표좌수가 부채를 까딱이면 다들 굽신거렸지요. 겉으로는 더없이 점잖은 어른이었습니다. 허나 그 속은 잿밥에만 눈이 밝은 자였지요. 이 표좌수의 위인됨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봄 보릿고개가 유난히 길었지요. 굵는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표좌수가 곳간을 열었지요. 자자,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내 이 곡식을 풀어 동네를 구휼하겠노라. 사람들은 좌수 어른이 후덕하다며 굽신거렸습니다. 허나 그 곡식이 어떤 곡식이었을까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었지요. 가을에 곱절로 갚으라는 장리쌀이었습니다. 한 섬을 꾸면 두 섬으로 돌아오는 빚이었지요. 그러고도 사람들은 고맙다 절을 했습니다. 표좌수는 부채로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베푸는 척하며 빚으로 올가매는 자. 그게 바로 표좌수의 본바탕이었습니다. 이 표좌수가 쥐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지요. 바로 윗방죽이었습니다. 방죽을 손보고 물을 다스리는 일. 그게 다 좌수의 소관이었지요. 나라에서는 방죽 보수에 쓰라고 곡식을 내려보냈습니다. 해마다 적잖은 관곡이 그의 손을 거쳤지요. 그런데 그 곡식이 어디로 갔을까요? 방죽은 몇 해째 손본 흔적이 없었습니다. 두근 안에서 슬슬 사가 가는데 말이지요. 하루는 동네 노인 하나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좌수 어른, 윗방죽 말입니다. 아랫역이 좀 갈라진 것 같던뎁쇼. 손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좌수는 부채를 탁 접었지요. 늙은이가 별 걱정을 다 하는구먼. 그 방죽이 몇십 년을 버텼는데 무너진단 말인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농사나 짓게. 노인은 무안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요.
관곡이 어디로 새는지 캐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표 좌수가 무서웠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두근 안에서 골마갔습니다. 서씨 집도 이 표 좌수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흉년에 장리쌀을 구워 쓴 빚이 있었지요. 그러니 좌수 앞에서는 더욱 굽실거릴 수밖에요. 시아버지 서영감은 입버릇처럼 일렀습니다. 좌수 어른 눈밖에 나면 이 집안 끝장이다. 다들 행여 말조심들 하거라. 어린 새별도 그 말을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지요. 그 무렵 서씨 집에 한 사내가 드나들었습니다. 표 좌수 밑에서 꾸준히를 도맡은 칠봉이었지요. 빚진 집을 돌며 이자를 받아오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칠봉이 빈 가마니를 메고 찾아왔지요. 가을 이자가 밀렸습니다요. 좌수 어른이 노여워하십니다. 서영감은 쩔쩔맸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말미를 주게. 올 농사만 거두면 꼭 갚음세. 칠봉도 차마 모진 말은 못했지요. 소인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요. 고개를 떨군 칠봉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땀에 전든 거리에 집시는 다 달았지요. 종일 빚 받으러 다니느라 끼니도 걸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새별이 슬그머니 다가갔지요. 부뚜막에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시장하실 텐데. 칠봉은 큼칫 놀랐지요. 빚 받으러 온 사람한테 밥을 주다니요. 온 동네가 별난 것이라 손가락질하는 그 어린 며느리가 말입니다. 이런 걸 다 어찌. 칠봉은 차마 받기 미안해 우물거렸지요. 허나 새별은 벌써 돌아서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봉은 그 보리밥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이 동네에서 저를 사람으로 봐준 이가 누구였던가. 그 어린 것의 얼굴이 가슴 한구석에 박혔습니다. 훗날 이 한 덩이 보리밥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때 칠봉은 알지 못했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별이 마당 빨래를 거두려 했지요. 어머니, 빨래 얼른 걷어야겠어요. 멀쩡한 날에 무슨 비 타령이냐. 제비가 자꾸 땅에 닿게 낮게 날아요. 쓸데없는 소리 그냥 두어라. 헌데 한 십경이나 지났을까요?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소나기가 쫙쫙 쏟아졌지요. 마당에 널어둔 빨래도 멍석의 보리도 다 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이 빨래를 어쩐단 말이냐. 그런데 누구를 탓했을까요? 넌 비 올 줄 알았으면 진작 거둘 것이지. 애꿎은 새별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새별은 입을 꾹 다물었지요. 분명 제가 먼저 일렀는데 말입니다. 허나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이 집에선 새별이 오라도 도리어 틀린 것이 되었지요. 그 작은 가슴에 답답함만 한 겹 쌓였습니다. 세상에 맞는 말을 하고도 야단을 맞다니요. 어느 날 새별은 시어머니 심부름을 갔습니다. 표 좌수 댁에 빌린 돛박을 돌려주러 간 게지요. 마침 좌수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별은 돛박을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좌수 어른, 대박 돌려드리러 왔어요. 표 좌수는 어린 며느리를 흘깃 보았습니다. 오, 서간에 들어온 그 별난 것이로구나. 종일 개울만 들여다본다는 그 애 말이지. 새별은 고개를 꾸벅 숙였지요. 그러다 문득 좌수의 곳간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곳간이 어찌나 큰지 입이 떡 벌어졌지요. 게다가 마을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더 올렸는지 흙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요. 곳간이 참 크네요. 마을에서 제일 높은 데 있고요. 표 좌수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어린 것이 별대를 다 보는구나. 가서 내 일이나 보아라. 새별은 돛박을 건네고 돌아 나왔지요. 허나 그 큰 곳간이 어쩐지 눈에 밟혔습니다. 저 높은데 저리 큰 곳간이 왜 필요할까? 어린 마음에 그저 그런 생각이 스쳤지요. 표 좌수 댁을 나선 새별은 개울로 갔습니다.
일을 마치면 늘 가던 그 개울가였지요. 그런데 그날은 낯선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거룻배 곁에 앉은 늙은이였지요. 볕에 검게 그은 얼굴에 수염이 텁수룩했습니다. 손은 굵고 거칠었지요. 노인은 말없이 노를 깎고 있었습니다. 새별은 가만히 그 곁에 쪼그려 앉았지요. 한참을 노인의 손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뭘 그리 보우.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할아버지, 그 배 어디 쓰는 거예요? 강 아래로 사람을 실어 나르지. 근데 우리 동네엔 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이가 동네 밖에 사는 게다. 새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또 물었지요. 할아버지는 물을 잘 알아요?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찌 그런 걸 묻누? 물 아는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아서요. 노인은 어린 며느리를 가만히 보았지요. 그 까맣고 깊은 눈을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다시 노를 깎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그 눈 어디서 본 듯하구나. 새별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허나 어쩐지 그 노인이 싫지 않았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새별은 또 개울가로 그 노인을 찾아갔지요. 그날따라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두꺼비가 죄산으로 기어 올라가요. 개미도 줄줄이 높은 데로만 가고요. 물가에 살던 것들이 왜 물을 버리고 갈까요? 다른 어른 같으면 시답자 했을 말이지요. 헌데 그 노인은 노 깎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윗방죽이 있는 산 쪽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 둑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래, 그런 걸 다 보았단 말이지. 네, 이상하지요? 이상한 건 그것들이 아니다. 노인은 그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눈빛이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새별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처음으로 제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어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었지요. 곧 장마철이 닥칠 참이었습니다. 해마다 오는 장마니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올해도 비 좀 오다 말겠지. 도간골이 어디 물난리 날 동네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허나 어린 새별만은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그 너머 물이 가득 찬 윗방죽을 말입니다.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자꾸 서늘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새별도 몰랐지요. 다만 틈만 나면 개울가로 가 말 없는 사공 곁에 앉을 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선 누구도 새별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마을에선 다들 별난 것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뚝뚝한 노인만은 달랐지요. 귀찮다 타박하면서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 어린 눈을 알아본 첫 어른이었지요. 이 늙은 사공이 어떤 사람인지, 어린 새별과 무슨 인연으로 얽힌 것인지, 그 사연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일렀습니다. 다만 비냄새 짙어가는 그 하늘 아래로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장마가 시작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표 좌수가 사람들을 윗방죽으로 불러 모았지요. 해마다 한 번 둑을 손보는 신용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관하에서 보수 곡식이 내려오면 의뢰하는 일이었지요. 빚진 사내들이 지게를 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칠봉도 끼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둑 위에 흙을 저나르고 때를 입혔습니다. 헌데 일이 좀 이상했지요. 정작 쩍쩍 갈라진 아랫역은 손도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흙을 덮어 가리기만 했지요. 칠봉이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좌수 어른, 갈라진 데를 파서 다시 쌓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흙만 덮으면 겉만 멀쩡하지
속은 그대로입니다요. 표 좌수가 눈을 부라렸지요. 이놈, 내가 둑을 아느냐, 내가 아느냐. 시키는 대로 흙이나 덮어 보기 좋게 말이다. 윗전에서 사람이 나오거든 말이다. 새로 쌓은 것처럼만 보이면 그만이야. 칠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뜻을 모를 만큼 어리석진 않았지요. 보수한 척 장부만 꾸미고 곡식은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썩은 속을 흙 한 겹으로 덮어 가리는 짓이었지요. 칠봉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둑 너머엔 마을이 통째로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허나 어쩌겠습니까? 빚으로 매인 몸이었지요. 입을 열면 당장 제 식소리 굶을 판이었습니다. 칠봉은 말없이 흙을 젓지요. 그 꺼림칙함을 가슴 깊이 묻은 채로요. 이날 제 손으로 덮은 흙을 칠봉은 그저 무겁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마침 새별이 나무를 캐러 그 근처에 올랐지요. 멀찍이서 둑 손보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눈에도 그게 영 이상해 보였지요. 갈라진 데는 그냥 두고 멀쩡한 데만 흙을 덮으니까요. 새별은 사람들이 다 내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둑으로 다가갔지요. 새로 덮은 흙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헤집어 보았지요. 그러자 흙 밑으로 쩍 갈라진 틈이 드러났습니다. 그 틈에서 가느다란 물줄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새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큰 물을 막은 둑이 속으로 갈라져 있다니요. 게다가 그걸 흙으로 덮어 감추기까지 했으니까요.
새별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무어라 말은 못하겠는데 등골이 서늘했지요. 그날 저녁, 새별은 보찜 속 낡은 첩을 꺼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쥐어준 그 손때 묻은 첩이었지요. 그동안은 그저 정표인가 보다 했습니다. 헌데 그날 밤은 어쩐지 펼쳐보고 싶었지요. 호롱불 아래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엔 알 수 없는 그림이 가득했지요. 구불구불한 선과 동그라미, 깨알 같은 글씨들. 어린 새별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구불구불한 선이 자꾸 눈에 익었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새별은 한참을 갸웃거리다 첩을 덮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끝내 몰랐지요. 허나 그 첩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강가의 늙은 사공, 구 노인이었지요. 이튿날 새별은 첩을 품고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구 노인에게 보여 주고 싶었던 게지요. 할아버지, 이것 좀 봐 주세요. 친정 아버지가 주신 건데 통 뭔지 모르겠어요. 구 노인은 무심히 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던 손이 우뚝 멎었지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내가 어디서 났노? 친정 아버지가요. 할아버지의 것이라고요. 구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거친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 구불구불한 선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았습니다. 물길이다. 물길이요. 이건 이 골짜기 물이 흐르는 길을 그린 게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로 터지는지 다 적혀 있어. 새별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럼 할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구 노인은 대답 대신 먼 산을 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옛날에 이런 걸 그리던 분들이 계셨다. 물을 다스리던 집안이었지. 큰 물에서 사람을 숱하게 살렸느니라. 이 늙은이는 그 밑에서 노를 젓던 사람이고, 그 집안은 지금 어디 있어요? 구 노인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억울하게 풍비박산이 났지 다 예실이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첩을 한참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린 새별은 알지 못했지요. 그 첩이 바로 제 친정의 내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집안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인지도요. 집으로 돌아온 새별은 큰 맘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지요. 저녁상을 물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윗방죽이 속으로 갈라졌어요. 흙으로 덮어놨는데 그 밑이 쩍 벌어졌더라고요. 서영감이 숟가락을 탁 놓았지요. 뭐라? 좌수 어른이 손본 둑을 내가 어찌 안단 말이냐? 제가 직접 봤어요. 물까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이것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습니다. 좌수 어른이 보수한 둑을 흠잡아? 그 말 새어나가면 우린 끝장이야. 어디서 그런 방정맞은 소리를 다신 입 밖에 내지 마라. 새별은 더 말하지 못했지요. 분명 제 눈으로 본 것인데 말입니다. 허나 이 집에선 좌수가 한 일에 토를 다는 것 자체가 죄였지요. 새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 답답함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본 사람은 저뿐인데 아무도 믿질 않으니까요. 한편 그 무렵표 좌수에게도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머지않아 관아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기별이 온 게지요. 방죽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살피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표 좌수는 속으로 뜨끔했지요. 흙으로 덮어 가린 둑이 들통나면 큰일이니까요. 빼돌린 관곡 장부까지 줄줄이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검만 그럴 듯하면 된다. 윗전이 어찌 속까지 파보겠느냐.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이던 차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좌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서간의 어린 며느리가 둑이 갈라졌다더라는 말이었지요. 그 별난 것이 표 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린 것의 헛소리라
넘기기엔 영 꺼림칙했지요.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 둑을 들먹이다니 말입니다. 그 어린 것 입단속을 단단히 시켜야겠구나. 표 좌수는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폈다 접었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어린 며느리가 가시처럼 벌렸지요. 이것이 훗날 새별을 향한 모진 핍박의 시작이 될 줄을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조는 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하루는 우물에 두레박을 내렸는데 물이 코앞이었지요. 어제만 해도 한참 내려야 닿던 물이었습니다. 그게 하룻밤새 부쩍 차오른 것이지요. 또 하루는 멀쩡하던 뒷밭에 새 물구멍이 솟았습니다. 땅 속에서 물이 배어 나오기 시작한 게지요. 새별은 그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큰 것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별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지요. 마당으로 나가보고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온 산이 들썩이고 있었지요. 노르며 토끼가 떼를 지어 산을 내려왔지요. 산짐승들이 죄 아래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새들도 물이 지어 솔목 너머로 날아갔지요. 벌레까지 땅 위로 기어나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마치 온 산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았지요. 새별은 그 광경에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먼저 안다 하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절이 달아나는 데는 까닭이 있는 게지요. 새별은 맨발로 개울가까지 달려갔습니다. 구 노인도 벌써 나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기어이 올 것이 오는구나. 할아버지, 저것들이 왜 다 도망가요? 구 노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짐승이 먼저 아는 게다 땅이 곧 뒤집힌다는 걸 말이야. 저 위두기 더는 못 버틴다는 걸. 새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제 더는 어렴풋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큰 물이 온다. 그것도 머지않아서요. 저 갈라진 둑이 터지며 들이닥칠 것이었지요. 어린 새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허나 이를 악물었지요. 이대로 두면 도간골이 통째로 물에 잠길 테니까요. 무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 11살 새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었습니다. 새별은 구 노인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떡해요? 다들 물에 잠기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어서 피하라고요. 구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어른도 안 믿는 걸 어린 내 말을. 새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빨래 한 번 맞힌 것도 야단 맞은 처지였지요. 그럼 그냥 손 놓고 있어요? 구 노인은 한참 새별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 쓰러져 가는 제 거룻배를 가리켰지요. 물이 차오르면 말이다. 기어봐야 소용없고 뛰어봐야 잠긴다. 그저 떠 있는 것만이 산다. 새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떠 있는 것. 물 위에 떠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 바로 저 배 같은 것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 배 같은 게 여럿 있으면요? 구 노인은 그 말에 흠칫했지요. 어린 것의 눈이 무섭도록 또렷했습니다. 이 산골에 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그런 돈은 또 어디 있고? 새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지요. 그 작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묻힌 시아버지의 비상금, 그리고 강 아래 나루의 헌배들. 어린 새별의 두 눈에 처음으로 단단한 빛이 어렸지요. 그날 밤 새별은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물이 차오르면 떠 있는 것만이 산다. 배가 그것도 여러 척이 있어야 한다. 헌데 이 산골에 배가 어디 있습니까? 사려면 돈이 있어야 했지요. 어린 며느리에게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 새별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지요. 감나무 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비상금을 묻어둔 곳. 온 집안이 다 알면서도 아무도 손 못 대는 그 돈. 새별은 이불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 돈에 손을 대면 어찌 되겠습니까? 도둑으로 몰려맞아 죽을지도 몰랐지요. 당장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11살 어린 것이 감당할 일이 아니었지요. 허나 그러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온 마을이 시댁 식구가 만돌이가 다 물에 잠깁니다. 새별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 어린 가슴에 그 밤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튿날 새별은 다시 한번 매달려 보기로 했습니다. 돈에 손대기 전에 말로 될 일이면 그게 나았으니까요. 마침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몇 모여 있었지요. 새별은 용기를 내어 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윗방죽이 속으로 갈라졌어요. 흙으로 덮어놨지만 곧 터질 거예요.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지요. 저 별난 것이 또 무슨 소리야. 어린 게 못하는 말이 없구먼. 새별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짐승들이 죄산을 내려가요. 우물물도 하룻밤 새 부쩍 불었고요. 큰 물이 와요, 정말이에요. 허나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지요. 도간골이 물난리 날 동네냐. 제가 헛것에 단단히 씌었구먼. 사람들은 손을 내저으며 흩어졌습니다. 새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단 한 사람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말이 맞았던 게지요. 어른도 안 믿는 걸 어린 며느리 말으려. 그 모습을 멀리서 만돌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만돌이 슬그머니 새별에게 다가왔지요. 너 요새 왜 그래? 다들 너 이상하다고 수군대잖아. 만돌아, 너는 내 말 믿어줄래? 무슨 말인데? 큰 물이 와 윗방죽이 터질 거야. 만돌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아주 거짓말 같진 않아. 새별은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온 동네에서 반쯤이라도 제 말을 들어준 건 만돌이뿐이었습니다. 고마워, 그거면 됐어. 새별은 그날 마음을 굳혔습니다. 말로 안 되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요. 새별은 다시 구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제 생각을 죄 털어놓았지요. 시아버지의 비상금으로 헌 배를 사겠다고요. 구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느냐? 알아요, 시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거요. 그 돈에 손대면 넌 쫓겨난다. 도둑으로 몰리게야.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새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허나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쫓겨나도 사람들은 살잖아요. 저 하나 미친 것이 되면 그걸로 다 산다면요. 구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 늙은 사공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11살짜리가 제 목숨 같은 자리를 걸겠다는데요. 이윽고 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그래 좀 그렇다면 강 아래 나루에 내 아는 이가 있다. 헌배를 싸게 구할게야 떼목 제목도 거기서 나오고 이 늙은이가 거들어 주마. 새별은 그제야 환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온 집이 잠든 깊은 밤, 새별은 살그머니 일어났지요. 호미를 들고 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흙을 파 내려갔지요. 어린 손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시아버지가 평생을 묻어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새별은 그 항아리를 끌어안고 잠시 멈췄지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돌아올 길은 없었지요. 허나 새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갈라진 둑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새별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둘은 밤길을 걸어 강 아래 나루로 갔습니다. 구 노인의 아는 뱃사람을 만났지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번듯한 새, 배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작은 헌 거룻배 몇 척이었지요. 거기에 뗏목 엮을 통나무와 새끼줄을 잔뜩 샀습니다.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끌어모은 것이었지요. 헌 배와 통나무가 소달구지에 실렸습니다. 새벽녘 그것들이 솔목 고개를 넘어 마을로 들어왔지요. 멀쩡한 산골에 배가 들어오다니요. 새벽같이 나온 사람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배 아니냐? 산골에 웬 배를 다 들여? 구경꾼이 점점 모여들었지요. 그 소동의 시아버지 서영감이 잠에서 깼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서영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헌 배며 통나무가 마당 가득 쌓여 있으니까요. 그러다 퍼뜩 감나무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파헤쳐진 흙, 텅 빈 구덩이. 서영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내 비상금이 없어졌다. 서영감이 부들부들 떨며 새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짓이냐? 내가 그 돈으로 이 배를 샀단 말이냐? 온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새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또박또박 마주섰지요. 그러고는 마침내 가슴에 묻어둔 말을 토해냈습니다. 윗방죽이 터져요. 큰 물이 와요. 곧 이 마을이 다 잠겨요. 그때 이 배가 있어야 사람을 건져요. 온 마을이 술렁였지요. 허나 그 술렁임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지요. 미쳤구먼. 기어이 이를 냈어. 저 어린 게 도둑질의 헛소리까지. 서영감은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허나 새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광에 가두려 들었지요. 이 도둑년을 당장 내쫓아야 해. 평생 모은 돈을 거덜내고 무슨 낯짝으로. 서영감은 마당에 주저앉아 가슴만 쳤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이 저 배 쪼가리로 날아갔구나. 저것들을 당장 도로 물려라. 한 푼이라도 건져야지. 서영감은 그 길로 헌배를 도로 팔려 했지요. 허나 어찌 된 일입니까? 밤새 떠난 나루의 뱃사람은 이미 자취가 없었습니다. 구 노인을 찾아가 따졌지만 소용없었지요. 한 번 산 헌배를 누가 도로 사겠소? 이미 엎질러진 물이오. 서영감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배는 마당에 그대로였지요. 서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산골에서 배 농사 짓는 집이라네. 그 집 며느리가 헛것에 씌어 집안을 말아먹었대. 그런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지요. 이 소문은 표 좌수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좌수는 부채를 접으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 별난 것이 기어이 일을 벌였구먼. 헌데 좌수가 정작 거슬린 건 다른 대목이었습니다. 어린 것이 또 윗방죽을 들먹였다는 것이지요. 윗방죽이 터진다고 떠들고 다녀? 하필과나 점검을 코앞에 둔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둑을 살피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표 좌수는 그 길로 서영감을 불러들였습니다. 서가야, 내 집 며느리 단속을 어찌하는 게냐? 어린 것이 동네방네 둑이 터진다 떠들고 다니니 그 입 못 막으면 내 집 빚부터 당장 받아내겠다. 서영감은 사색이 되어 빌었지요. 아이고, 좌수 어른. 제가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하겠습니다요. 집에 돌아온 서영감은 새별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둑이니 큰 물이니 입에 올리면 그날로 내쫓을 줄 알아라. 새별은 입을 꾹 다물었지요. 허나 마음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좌수가 저리 발끈하는 건 캥기는 게 있어서라는 걸요. 둑이 멀쩡하다면 어린 것 말에 저리 떨까달기 없으니까요. 그날 밤 만돌이 광 문틈으로 주먹밥을 들이밀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만돌아, 너까지 혼나면 어쩌려고? 괜찮아.
너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 보기 싫어. 새별은 그 주먹밥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지요. 온 집안이 등을 돌린 그 밤의 말입니다. 근데 새별아 정말 큰 무리 와? 응, 와, 그것도 곧. 그럼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 어린 신랑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했는지요. 새별은 광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는 이미 마당에 있었지요. 이제 저 헌배들을 단단히 엮어 띄울 채비만 하면 되었습니다. 큰 물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광문을 열었습니다. 도둑년이라도 일은 해야지 나와서 물이나 길어. 새별은 군말 없이 일어났지요. 허나 부엌으로 가는 길에 마당에 헌배들을 흘깃 보았습니다. 다 삭고 한쪽이 깨진 배들이었지요. 저대로는 사람 하나 못 태울 꼴이었습니다. 손을 봐야 했지요. 단단히 엮고 메워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허나 새별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가의 늙은 사공, 구 노인 말입니다. 새별은 물동이를 이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오늘부터 저 배들을 살려내겠다고요. 큰 물이 들이닥치기 전에 말입니다. 그날부터 새별은 강가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틈만 나면 빠져나와 구 노인에게 갔지요. 마당에 헌 배를 손봐야 했으니까요. 허나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배는 다 사가 한쪽이 깨져 있었습니다. 물에 넣으면 그대로 가라앉을 꼴이었지요. 할아버지, 이 깨진 데는 어떻게 메워요? 송진이랑 삼배를 먹여야지. 구 노인은 무뚝뚝하게 일렀습니다. 허나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었지요. 굵은 손으로 직접 삼배를 댔다 떼며 보여주었습니다. 끓인 송진을 틈에 발라 메우는 법이었지요. 새별은 곁에 붙어 하나하나 따라 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송진이 엉겨 붙었지요. 끈적한 게 머리카락에까지 들러붙었습니다. 아유, 이거 손에서 안 떨어져요. 원래 사공손은 다 그런 게다. 구 노인이 피식 웃었지요. 어린 것은 송진 범벅이 된 손을 보고도 깔깔거렸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반은 사공이네요. 반이 반쯤은 되겠구나. 무뚝뚝한 노인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지요. 뗏목 엮는 일은 더 고됐습니다. 통나무를 나란히 놓고 줄로 묶는 것이지요. 헌데 그냥 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에 떠도 흩어지지 않게 엮는 법이 따로 있었지요. 구 노인이 그 매듭을 손수 보여주었습니다. 통나무는 10십자로 걸어 묶어야 한다. 한쪽이 풀려도 다른 쪽이 잡아주게 말이야. 우와, 할아버지, 손이 무슨 배틀 같아요. 허튼 소리 말고 따라나 해보아라. 새별은 서툰 손으로 줄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자꾸 매듭이 풀렸지요. 10번을 묶으면 9번은 헐거웠습니다. 그래도 어린 것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다시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구 노인은 군말 없이 또 보여주었습니다. 말은 무뚝뚝해도 손은 더없이 자상했지요. 해가 기울도록 둘은 줄을 걸고 또 걸었습니다. 이윽고 새별의 손에서 단단한 매듭이 지어졌지요. 옳지 그거다. 됐어요.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새별이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 모습에 노인은 또 혀를 찼지요. 허나 그 눈빛이 더없이 따스했습니다. 이 무뚝뚝한 늙은이가 누굴 가르쳐 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어린 며느리. 그 아이만이 노인의 손과 말을 귀히 여겼습니다. 말 없는 노인과 말 많은 아이.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지요. 허나 그 둘 사이에는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하루는 일손을 쉬며 구 노인이 예시하기를 꺼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이 아득해졌지요. 이 늙은이가 젊었을 적 이야기다. 그때 이 골짜기에 물을 다스리는 집안이 있었지. 물을 다스려요? 방죽을 쌓고 물기를 트고
극물을 막던 집안이다. 비가 쏟아질 성시프면 사람들을 높은 데로 옮기고 배를 풀어 물에 잠긴 이들을 건졌느니라. 새별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요. 그 집안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렸어요? 한 해 근물엔 100명을 건진 적도 있었지. 나라에서 그 공을 기어 큰 산까지 내렸느니라. 구 노인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 늙은이도 한때 그 집안 배를 졌던 사공이었으니까요. 허나 곧 그 목소리가 가라앉았지요. 근데 그 집안은 지금 왜 없어요? 구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쓸 뿐이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썼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방죽에 쓰라는 곡식을 빼돌렸다는 누명이었지. 정작 빼돌린 건 그 곡식을 탐낸 자였는데 말이야. 그 자가 누구예요? 구 노인은 그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지요. 다만 마을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기엔 표 좌수의 큰 곳간이 우뚝 서 있었지요. 새별은 그 눈길을 따라가다 흠칫했습니다. 어렴풋이 무언가가 잡힐 듯 했지요. 허나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실이다 부질없는 이야기지.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 식솔이 흩어졌다. 이 늙은이만 강가에 남아 늙어버렸고. 새별은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어쩐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지요. 그날 밤 새별은 보찜 속첩과 나무패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 노인이 물길 그림이라던 그 첫 말입니다. 나무패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허나 새별은 글을 몰라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사연일까? 구 노인이 말한 그 집안과는 또 무슨 상관일까? 어린 새별은 그저 가슴에 묻어둘 뿐이었지요. 그 첩과 나무패가 제 핏줄의 내력이라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가의 새별에게 동무가 생긴 것이지요. 바로 마을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손가락질했지만 아이들은 달랐지요. 산골에 배가 들어온 게 마냥 신기했으니까요. 새별아,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 그 통나무 나도 굴려볼래. 처음엔 두엇이 기웃거리더니 점점 늘었습니다. 나중엔 67이 매달려 새끼줄을 날랐지요. 그래, 같이 하자. 손이 많을수록 좋아. 새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통나무를 굴리고 줄을 당겼지요. 구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린 것들이 사공 흉내를 다 내는구나. 말은 그래도 노인은 아이들에게 매듭을 일러주었지요. 강가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이 늘자 일도 부쩍 빨라졌지요. 작은 배가 메워지고 통나무가 뗏목으로 엮였습니다. 떠 있을 것들이 하나둘 모양을 갖춰갔지요. 며칠 뒤 드디어 첫 배를 띄워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모여 손에 땀을 쥐었지요. 송진으로 매운 헌 거룻배를 개울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배가 첨벙 물 위에 떠올랐지요.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떴다. 진짜 떴어. 헌데 그것도 잠시였지요. 매운데 한 군데가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콸콸 새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배가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었습니다. 아이고, 물이 새요. 다들 잡아.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배를 붙들었지요. 한바탕 물벼락에 죄 흠뻑 젖었습니다. 새별도 엉덩방아를 찍고 물에 빠졌지요. 그 꼴이 어찌나 우스웠던지요. 젖은 생쥐꼴로 마주보며 다들 깔깔 웃었습니다. 마침 지나던 어른들이 그 꼴에 코웃음을 쳤지요. 저것 봐라. 배 띄운다더니 물에 빠졌구먼. 미친 짓도 가지가지다. 허나 새별은 주저앉아 웃다가도 곧 일어났습니다. 젖은 손으로 다시 송진 단지를 끌어왔지요. 어디가 터졌나 보자.
여기 이 틈이구나. 이번엔 삼배를 두 겹으로 대거라. 구 노인이 곁에서 일러 주었습니다. 새별은 야무지게 그 틈을 다시 메웠지요. 한 번 터진 자리는 두 번 터지지 않게요. 그날 해질녘 다시 띄운 배는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개울 위에 거룻배가 둥실 떠 있었지요. 아이들이 또 한 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젖은 옷이야 아무렴 어떻습니까? 배 한 척을 어린 것들이 기어이 살려낸 것이지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서영감이었지요. 며느리가 제 평생 돈을 거덜낸 게 분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헌데 막상 그 어린 것이 물에 빠져가며 배를 살리는 꼴이라니요. 종일 매달려 손이 부르트도록 말입니다. 서영감은 차마 다가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했지요. 저 어린 것이 대체 무얼 보고 저러는 게야. 혼잣말이 절로 새어 나왔습니다. 헛것에 씌었다기엔 그 눈빛이 너무 또렷했지요. 서영감의 가슴 한 구석이 까닭 모르게 일렁였습니다. 허나 곧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지요. 당장 좌수의 빛 독촉이 코앞인데 무슨 배 타령입니까? 그저 헛돈 쓴 며느리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요.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허나 한 번인 그 일렁임은 쉬이 가시지 않았지요. 이 모든 게 시어머니 눈엔 곱게 보일 리 없었지요. 하루는 강가로 빠져나가던 새별을 딱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일은 안 하고 또 강가로 새려고 그 배 쪼가리에 아주 환장을 했구나. 시어머니는 새별의 등짝을 후려쳤지요. 어머니, 잠깐이면 돼요. 물만 보고 올게요. 물은 무슨 들어가 배나 짜. 새별은 끌려 들어가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가에 둥실 떠 있는 배를 한 번 더 보려고요. 그날은 배틀 앞에 앉았지만 마음은 온통 강가였지요. 시어머니가 잠든 틈에 새별은 또 살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매를 맞아도 갇혀도 그 아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한편 그 무렵 칠봉이 강가를 지나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린 며느리와 아이들이 배를 손보는 모습이었지요. 칠봉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별난 것이 빚받으러 온 제게 밥을 쥐어준 그 아이였지요. 무얼 저리 죽기 살기로 하는 걸까? 칠봉은 한참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칠봉은 표 좌수에게 본대로 고했지요. 좌수 어른, 서간의 며느리가 배를 여러 척 손보고 있습니다요. 아이들까지 붙어서 아주 때로 말입니다. 표 좌수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을 키우는구나. 배까지 만들어 동네를 들쑤셔. 좌수는 부채로 손바닥을 탁탁 쳤지요. 어린 것의 헛소동이 점점 커지는 게 영 거슬렸습니다. 저러다 정말 사람들이 둑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지요.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줘야겠어. 표 좌수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어린 새별을 향한 칼날이 그렇게 천천히 갈리고 있었지요. 배는 그렇게 한 척 또 한 척 살아났습니다. 강가에도 마당에도 떠 있을 것들이 늘어갔지요. 어른들 눈엔 그저 미친 짓이었습니다. 허나 그 미친 짓이 머지않아 100사람의 목숨이 될 거란 사실을요. 그걸 알아챈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표 좌수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강가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를 붙이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뒤에는 칠봉을 비롯한 일꾼들이 따랐습니다. 어디? 그 잘난 배 구경 좀 해볼까? 좌수는 손본 배들을 둘러보며 비웃었지요. 쯔쯔, 산골에서 배 농사라니 별꼴이 반쪽이다. 아이들이 주춤주춤 물러섰습니다. 허나 새별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좌수 어른, 구경은 좋은데 손은 대지 마세요. 뭐라? 어린 것이 누구한테 따박따박. 이 배가 내 것이냐? 도둑질한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좌수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허나 새별은 또랑또랑 받아쳤습니다. 돈은 시아버님 돈이고 배는 마을 거예요. 큰 물 나면 다 같이 탈 거니까요. 큰 물. 또 그 헛소리냐. 이 동네에 물난리가 어디 있어. 좌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헌데 어린 것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어른은 못 보셔도 저는 받는 거려. 윗방죽 아랫역이 쩍 갈라진 거요. 순간 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필 그 두기 이야기를 콕 집어내니까요. 주위 사람들도 두기 갈라졌냐며 웅성거렸지요. 한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긴 올봄에 보수했다는데 영 미덥지 않긴 해. 쉿, 그런 소리 말게. 좌수 어른 들으면 어쩌려고. 사람들이 술렁이자 좌수는 더욱 다급해졌지요. 어린 것 말 한마디에 동네 인심이 흔들리니까요. 닥치지 못할까. 어디서 근거 없는 소리를. 근거가 왜 없어요? 제가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흙밑 헤집으니까 물이 줄줄 새던거려. 이것이 정말. 좌수는 말문이 막혀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했지요. 어린 것 하나를 말로 당해 내지 못하다니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 화가 나 도끼를 들먹인 것이지요. 여봐라. 저 배를 당장 다 부숴버려라. 좌수가 칠봉을 돌아보았습니다. 못하느냐. 어서 도끼를 들지 않고. 칠봉이 마지못해 도끼를 집어들었지요. 허나 그 손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에 매달린 아이들이 울먹였지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별이 두 팔을 벌려 배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수려면 저부터 부수세요. 11살 어린 것이 도끼 앞을 막아서다니요. 칠봉은 그만 도끼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소인은 못하겠습니다요. 이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자코 있던 구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지요. 좌수 어른 남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면 관아 이리외다. 정 부수겠거든. 관아에 고하고 부수시오. 늙은 사공의 서슬에 좌수가 흠칫했습니다. 관아 소리에 캥기는 건 오히려 제 쪽이었으니까요. 빼돌린 관곡이며 썩은 둑이며 들추면 곤란한 게 한둘입니까? 좌수는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접었지요. 흥. 어디 두고 보자. 그 배들 며칠 못 가 다 썩어 문드러질 게다. 좌수는 큰 소리만 치고 돌아섰습니다. 잔뜩 별렀다가 빈손으로 물러간 꼴이었지요. 아이들이 그 뒷모습에 혀를 쏙 내밀었습니다. 좌수 영감 코가 납작해졌네. 강가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지요. 허나 새별은 마냥 웃지만은 못했습니다. 좌수의 그 두고 보자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날 밤 칠봉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것이 도끼 앞을 막아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제 손으로 흙을 덮은 그 갈라진 둑도요. 저 어린 것 말이 정말 맞으면 어쩌나. 내가 덮은 그 둑이 터지기라도 하면. 칠봉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허나 빚으로 매인 몸이 무얼 어쩌겠습니까? 그저 모진 생각을 떨치려 애쓸 뿐이었지요. 그 무거운 마음을 칠봉은 애써 빗소리에 묻으려 했지요. 그 무렵 만돌이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래 주먹밥이나 들이밀던 어린 신랑이었지요. 헌데 이젠 대놓고 강가로 나와 새별을 도왔습니다. 나도 통나무 나를래 손 모자라잖아. 너 어머니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혼나도 할 수 없지. 너 혼자 두는 게 더 싫어. 어린 신랑이 제법 어른스러운 소리를 했지요. 시어머니가 알면 종아리가 남아나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만돌은 새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줄을 당기는 모습이 제법 그럴듯했지요. 고마워. 만돌아, 너 점점 든든해진다. 그런 말 하지 마. 쑥스럽잖아. 만돌이 괜히 헛기침을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린 부부의 그 모습에 구 노인도 빙그레 웃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배와 뗏목이 어느덧 제법 갖춰졌지요.
작은 거룻배 너더척이 물 새지 않게 메워졌고 통나무 뗏목도 여러 틀 단단히 엮였습니다. 강가에도 마당에도 떠 있을 것들이 그득했지요. 어른들 눈엔 여전히 우스운 짓이었습니다. 허나 새별에겐 한 척 한 척이 곧 사람 목숨이었지요. 하루는 새별이 아이들을 강가에 둘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큰 물은 한밤에 올 거야. 물이 차오르면 절대 솔목으로 도망치면 안 돼. 거기가 제일 먼저 잠기거든.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그때 무조건 이 강가 너럭바위로 와. 그리고 이 배랑 뗏목에 올라타는 거야. 어른들, 노인들, 아기들 먼저 태우고. 어린 것이 어찌나 야무지게 이르는지요.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별은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할 일을 정해 주었지요. 발빠른 너는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알려. 너는 아기들 손을 꼭 붙들고. 힘센 너는 노 젓는 걸 도와. 아이들이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척척 제 몫을 새겼지요. 그리고 무서워도 절대 울면 안 돼, 알았지? 응, 안 울게. 어린 것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다짐들이 어찌나 야무진지요. 11살짜리가 무슨 장수라도 된 듯 했습니다. 구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요. 근데 새별아, 진짜 큰 물이 와? 한 아이가 묻자 새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와. 그러니까 꼭 기억해. 한밤에 물이 차면 너럭바위로. 구 노인도 곁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늙은 사공만은 알았으니까요. 저 어린 것의 채비가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거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지요. 먹구름이 산머리를 짓누르듯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후드득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지요. 장마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는 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지요. 새별은 그 비를 올려다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구 노인도 윗방죽 쪽을 무겁게 올려다보았지요. 이 비가 며칠 더 쏟아지면 저 갈라진 두기 더는 못 버틴다. 새별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배는 다 됐습니다. 채비도 일렀지요. 이제 남은 건 그날 밤을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서영감도 그 빗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빗줄기가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문득 며느리의 그 또렷한 눈이 떠올랐지요. 설마 정말로 큰 물이 오는 건 아니겠지. 서영감은 도리지를 쳤습니다. 허나 한 번 든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지요. 빗줄기는 밤이 깊을수록 더 굵어졌습니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내리 퍼붓자 개울물이 부쩍 불었지요. 누런 흙탕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윗방죽에는 그 비가 죄 고이고 있었지요. 새별은 비를 맞으며 둑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 둑이 며칠이나 더 버틸까요?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태평이었습니다. 장마에 비 오는 게 뭐가 대수야. 해마다 오는 비인걸. 곧 그치겠지. 처마 밑에서 그렇게 빗소리를 들을 뿐이었지요. 아무도 머리 위에 그 큰 물그릇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새별만이 그리고 그 노인만이 애가 탔지요. 배는 다 준비됐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요. 정작 그날 밤이 닥치면 다들 어쩌려는지요. 새별은 비에 젖은 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부디 늦지 않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지요. 그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어찌나 거센지 잠이 올 리 없었지요. 새별은 가만히 일어나 보찜 속첩을 꺼냈습니다. 구 노인이 물길이라던 그 그림을요. 호롱불 아래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구불구불한 물길이
죄 윗방죽에서 뻗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같이 마을로 흘러들었지요. 둑이 터지면 이 물이 다 마을로 쏟아지는구나. 어린 새별은 그 그림을 보며 몸서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만돌이 살그머니 다가왔지요. 너 또 안 자고 무섭지 않아? 무서워. 근데 무서워도 해야 해. 그래, 나도 너 도울게 끝까지. 어린 신랑이 새별의 곁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지요. 그 빗소리가 꼭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편 그 밤, 마을에서도 슬며시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지요. 빗줄기가 며칠을 두고 그치질 않으니까요. 여보, 그 어린 것 말이 영어 소리만은 아닌 듯 하지 않소. 쉿, 좌수 어른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부부가 처마 밑에서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그뿐 누구도 선뜻 나서진 못했지요. 좌수가 무섭고 어린 것 말을 믿자니 멋쩍었으니까요. 그렇게 다들 어정쩡하게 빗소리만 들었습니다. 머리 위에 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도 모른 채로요. 허나 하늘은 사람의 속을 참 모릅니다. 이 비가 어찌 될지는 누구도 짐작 못했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짐작 못한 일이 곧 벌어지고야 맙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비가 뚝 그쳤지요. 구름이 걷히고 해가 쨍하게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마 밑에서 나와 기지개를 켰지요. 거봐, 비 좀 오다 말 거라니까. 올해 장마도 별것 아니구먼. 사람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그 별난 며느리였지요. 그 어린 것, 큰물 온다더니 어찌 됐누. 배까지 만들어 놓고 꼴이 우습게 됐구먼. 사람들이 새별을 두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며칠을 조리던 게 다 헛것이 된 양보였지요. 어제까지 새별을 돕던 아이들도 처지가 난처해졌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끌고 가며 야단을 쳤지요. 너 그 별난 것이랑 어울리지 말랬지. 괜히 휩쓸려 메타작당하기 전에 들어와. 아이들은 울상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어제까진 신나게 줄을 당기던 아이들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강가가 텅 비어버렸지요. 어제 처마 밑에서 헛소리만은 아닌 듯하다 수군대던 이도 있었습니다. 헌데 그 사람이 오늘은 누구보다 크게 비웃었지요.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린 것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멋쩍음을 감추려 더 모질게 손가락질한 게지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제가 흔들렸던 게 부끄러우면 도리어 더 모질어지는 법이지요. 그렇게 온 마을이 한 목소리로 새별을 비웃었습니다. 서씨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서영감은 마당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지요. 아이고, 비가 그쳤다. 해놨어. 내 평생 모은 돈이 저 배 쪼가리로 날아갔구나. 이웃들이 담 너머로 혀를 찼지요. 저 집은 인제 망했어.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으니 어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 집안이 거덜났구먼. 그런 소리가 서영감 귀에 죄 들어왔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서영감은 분하고 창피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풀이가 죄 새별에게로 쏟아진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새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망할 거사. 내가 우리 집안을 거덜냈어. 큰 물은 무슨. 하늘의 해가 쨍쨍하구먼. 회초리가 새별의 등짝에 사정없이 날아들었지요. 새별은 매를 맞으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비가 그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둑은 이미 갈라졌어요. 물도 가득 찼고요. 아직도 그 소리. 입 안 다물어? 시어머니가 더 모질게 매를 들었지요. 새별의 종아리가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허나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지요. 저 머리 위 둑이 비가 그쳤다고 멀쩡해진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사흘 빗물을 잔뜩 머금어 더 위태로웠습니다. 허나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는 마당에 말이지요. 그날 새별은 광에 갇혔습니다. 어둑한 광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지요.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제 눈에는 그렇게 또렷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저 혼자만 보여요. 저 혼자만요. 어린 것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그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허나 울다가도 새별은 고개를 저었지요. 지금 주저앉으면 정말 다 잠기니까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만돌이 또 광으로 왔습니다. 새별아, 괜찮아? 만돌아, 비가 그쳤어도 큰 물은 와. 두기 빗물을 잔뜩 먹었거든. 곧 터질 거야. 만돌은 잠시 머뭇거렸지요. 허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난 내 말 믿어. 배는 내가 지킬게. 아무도 못 부수게. 어린 신랑의 그 말이 어찌나 고마웠는지요. 강가에서는 구노인이 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수러 올까 봐서요. 늙은 사공도 알았으니까요. 저 두기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위태로운 때라는 걸요. 비가 그치고 날이 활짝 갠 그 무렵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둑을 살피러 사람이 나왔지요. 하필 둑이 바싹 말라 멀쩡해 보이던 때였습니다. 방죽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보러 온 것이었지요. 표 좌수는 잔뜩 차려입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흙으로 말끔히 덮어 놓은 둑을 보여주었지요. 보시다시피 둑을 새로 단단히 쌓았소이다. 덕분에 올해도 마을이 두루 평안하지요. 관원들은 겉만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도 그쳐 둑이 멀쩡해 보였으니까요. 속이 쩍 갈라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수고 많으셨소. 보수가 아주 잘 되었구려. 관원들은 그리 칭찬하고 돌아갔습니다. 표 좌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점검도 무사히 넘겼겠다. 비도 그쳤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별난 것의 헛소리도 이걸로 끝이구나. 좌수는 부채를 활짝 펴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허나 좌수는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어린 것이 또 무슨 수를 부릴까 미덥잖았지요. 그래서 칠봉을 슬며시 불렀습니다. 칠봉아, 그 별난 것이 요새 무슨 꿍꿍이냐. 강가에 무얼 그리 숨겨뒀는지 알아오너라. 칠봉은 마지못해 강가를 살피고 왔습니다. 배들이 너럭바위 곁에 단단히 매여 있었지요. 어린 것이 아이들에게 일렀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큰 물이 오면 그리로 모이라 했다더군요. 칠봉은 본대로 좌수에게 고했지요. 끝까지 헛물을 켜는구나. 좌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나 칠봉의 가슴은 영 무거웠지요. 어린 것의 그 채비가 어쩐지 헛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흙으로 덮은 그 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좌수에게 좋은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어린 것이 둑을 흠잡고 다닌 게 영 괘씸했지요. 이참에 그 입을 아주 막아 버리기로 했습니다. 좌수는 서영감을 불러들였지요. 서가야, 내 며느리가 관아 점검까지 받은 내 둑을 흠잡았다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서영감은 사색이 되어 빌었습니다. 아이고 좌수 어른, 제가 단단히 벌하겠습니다요. 벌로 될 일이 아니야. 그 배들부터 당장 다 부수고 그 며느리를 내쳐라. 그래야 내 집 빚도 없던 일로 해주마. 서영감은 그 말에 솔깃했지요. 빚만 없어진다면 며느리 하나쯤이야. 어차피 집안을 거덜낸 원수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배들 내일 당장 부수겠습니다. 서영감은 그렇게 약조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집에 온 서영감은 새별을 광에서 끌어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배들을 다 부순다. 그리고 너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님, 안 돼요. 저 배가 있어야 사람을 살려요. 닥쳐라. 내 헛소리에 이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서영감의 호통의 새별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진작 내쫓았어야 했어. 저 도둑년을. 온 집안이 새별에게 등을 돌렸지요. 이제 새별 편은 어린 만돌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밤 강가에서는 구 노인이 홀로 배를 지켰습니다. 내일이면 부순다는 그 배들을요. 아이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늙은 사공 혼자였지요. 허나 구 노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 배가 곧 사람 목숨이 될 줄 아는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광에 갇힌 새별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배를 부순다면요? 부수기 전에 큰 물이 먼저 올지도 모릅니다. 새별은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꼭 쥐었지요. 쫓겨나도 강가로 갈 것이다. 날이 밝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건질 것이다. 어린 것의 두 눈에 다시 단단한 빛이 돌았습니다. 허나 광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지요. 새별은 문틈으로 빗소리가 굵어지는 걸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다시 비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비가 와요. 다시 비가 와요. 어머니, 아버님. 새별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허나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호통뿐이었지요. 이것이 한밤중에 무슨 소란이야. 잠이나 자. 독이 터져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시끄럽다. 한 번만 더 떠들면 매로 다스리겠다. 새별은 문에 매달려 발을 굴렀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는데 말이지요. 이 답답함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다가오는 게 빤히 보이는데 아무도 정말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요. 그 시각 표좌수는 두 다리 뻗고 누웠습니다. 어린 것 하나를 짓밟았겠다. 마음이 편했지요. 내일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그 별난 것 배를 작신 부숴 버려야지. 다시는 내 둑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말이야. 좌수는 흐뭇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제 머리 위로 무엇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요. 빼돌린 곡식으로 높이 쌓은 그 곳간, 그게 곧 제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강가의 구노인은 밤새 둑을 살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자 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끄응, 끄응. 무언가 안에서 밀려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구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제 얼마 못 버티겠구나. 이 비가 며칠만 더 쏟아지면 끝장이다. 늙은 사공은 배의 밧줄을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언제라도 띄울 수 있게 말이지요. 그러고는 어둠 속 서씨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광에 갇힌 어린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지요. 그런데 정작 잠 못 든 이가 또 하나 있었지요. 바로 서영감이었습니다. 배를 부수라 약조까지 해놓고도 잠이 오질 않았지요. 며느리의 그 또렷한 눈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물에 빠져가며 배를 살리던 그 모습도요. 설마 정말로 큰 물이 아니야. 비도 그쳤는데 서영감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가슴 한구석은 끝내 편치 않았지요. 그 불안이 무엇을 뜻하는지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멀리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렸지요. 산머리의 먹구름이 다시 마을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듣기 시작했지요. 허나 곤히 잠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배를 부순다는 생각에 마음 놓고 잠든 게지요. 오직 새별과 구노인만이 그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몰려오는 그 비를요. 이번엔 결코 오다 말 비가 아니었지요. 비가 그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큰 비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른 것뿐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비를 무릅쓰고 표좌수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빗속인데도 굳이 동네 사람을 다 불러낸 것이지요. 어린 새별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좌수는 비를 맞으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자,
다들 보아라 이 별난 것이 한 짓을. 관아가 멀쩡하다 한둑을 흠잡고 동네를 들쑤셨다. 저 배들을 다 부수고 이것을 마을에서 내쫓겠노라. 새별은 빗속에 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빙둘러서서 수군거렸지요. 여봐라. 저 배들부터 부숴라. 좌수의 명의 일꾼들이 도끼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칠봉도 어쩔 수 없이 끼어 있었지요. 안 돼요. 새별이 빗속을 뛰어가 배를 막아섰습니다. 이 배가 있어야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에이, 저 미친 것을 끌어내라. 일꾼들이 새별을 우악스레 끌어냈지요. 그러고는 도끼로 배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빠지직 헌거룻배 한 척이 부서졌지요. 또 한 척이 쪼개졌습니다. 도끼질이 이어질 때마다 새별의 가슴도 함께 무너졌지요. 저 배 한 척 한 척이 다 사람 목숨이었으니까요. 종일 손부르터 가며 메우고 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빗속에서 장작개비처럼 쪼개져 나갔지요. 칠봉도 도끼를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어린 것이 막아서던 그 배를 제 손으로 부수자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허나 좌수의 불호령에 차마 손을 멈추지 못했지요. 뭣들 꿈을 대느냐. 한 척도 남기지 말고 부숴라. 구경하던 사람들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것이 저리 울부짖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까요. 허나 누구도 나서서 말리진 못했지요. 좌수가 무서웠으니까요. 그때 구 노인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게 무슨 짓이오? 늙은 사공이 도끼 든 일꾼을 막아섰지요. 허나 노인이 어찌 젊은 장정들을 당하겠습니까? 신랑이 끝에 구 노인이 떠밀려 넘어졌습니다. 빗물 고인 진창의 늙은 몸이 나뒹굴었지요. 할아버지, 새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 노인은 다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 사이 배 두어 척이 더 부서졌습니다. 허나 좌수도 마냥 시간을 끌 순 없었지요. 빗줄기가 워낙 거세진 까닭입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나머지는 비 그치면 부순다. 저 별난 것은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라. 일꾼들이 새별을 솔목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빗속에 내동댕이 쳐진 어린 것, 다친 구 노인, 부서진 배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지요. 빗줄기는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온 마을이 어린 것 하나를 빗속으로 내몰았지요. 도둑이라, 미친 것이라, 헛소리쟁이라 하면서요. 11살. 아직 어미 품이 그리울 그 나이에 말입니다. 누구 하나 우산을 씌워주는 이가 없었지요. 세상이 그리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별은 솔목 고개 어귀에 내쳐졌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비에 흠뻑 젖었지요. 다친 구 노인은 강가에 쓰러져 있고 배는 절반이나 부서졌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이제 정말 끝인 것만 같았습니다. 새별은 진창에 주저앉아 흐느꼈지요. 제가 틀린 걸까요? 정말 제가 미친 걸까요? 난생 처음 어린 것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들 아니라는데 정말 저 혼자만 헛것을 본 게 아닐까. 그 작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속에서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시집 보내던 날 고갯마루에서 하신 그 말입니다. 어른의 눈이라 하여 다 밝은 것은 아니니라. 사람들이 너를 비웃거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믿어라. 새별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러셨지요. 남들이 다 아니라 해도 내가 본 것이 참이거든 믿으라고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갈라진 두글, 차오른 물을, 때에 지어 도망치던 짐승들을요. 그게 헛것일 리 없었지요. 문득 보찜 속첩과 나무패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라 하시던 그것 말이지요. 구 노인이 물길 그림이라던 그 첩. 어쩌면 이 모든 게 오늘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새별은 아직 그 깊은 뜻은 몰랐지요. 허나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가 단단히 받쳐 주었습니다. 아니야. 난 틀리지 않았어. 새별은 진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두 눈에 다시 불이 켜졌지요. 비웃음이 무섭습니까? 쫓겨난 게 대수입니까? 저 큰 물이 오면 사람들이 다 죽는데요. 울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별은 빗속을 내달렸지요. 다친 구 노인에게로, 남은 배들에게로요. 강가에 이르니 구 노인이 다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거사, 쫓겨났다더니 왜 왔누? 할아버지, 아직 안 끝났어요. 배가 남았잖아요. 부서지지 않은 배와 뗏목이 아직 몇 있었지요. 새별은 그것들을 너럭바위 곁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구 노인도 다리를 절며 거들었지요. 그래 두어 척은 성하구나. 이거면 한 번에 10명 남직씩은 태운다 오가며 나르면 돼. 늙은 사공이 품에서 도면 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새별의 친정에서 온 그 물길, 그림 말이지요. 물이 터지면 이 골을 따라 마을로 쏟아진다. 그러니 사람을 이 높은 너럭바위로 모아야 해. 그래야 배가 닿고 사람을 건진다. 새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 노인이 가르쳐 준 물길과 매듭, 친정에서 온 그 도면, 그 모든 게 이제 사람을 살릴 열쇠가 된 것이지요. 어른들은 다 등을 돌렸지만 새별에겐 그게 있었습니다. 만돌이도 불러야 해요. 아이들한테도 알려야 하고요. 그래 허나 서둘러야 한다. 새별은 빗속을 달려 만돌이를 찾았습니다. 만돌아, 오늘 밤이야. 두기 곧 터져. 정말이야? 그럼 어떡해? 너는 집집마다 알려 한밤에 물이 차면 너럭바위로 오라고. 알았어. 내가 다 알릴게. 만돌은 빗속으로 뛰어갔지요.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큰 물이 와요. 밤에 물이 차면 단가 너럭바위로 오세요. 허나 사람들은 문도 안 열어주었지요. 이 밤중에 무슨 헛소리야. 저 집 식구가 다 미쳤구먼. 욕만 바가지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모두가 문을 닫은 건 아니었지요. 며칠 전 처마 밑에서 흔들리던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가만히 남편의 소매를 잡았지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만이라도 채비를 합시다. 그 어린 것이 저리 목숨 걸고 외치는데 부부는 조용히 보찜을 쌌습니다. 또 낮에 새별과 배를 만들던 아이 몇도 빠져나왔지요. 부모 몰래 빗속을 달려 너럭바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새별아, 우리 왔어. 뭘 도우면 돼? 새별은 눈물이 핑 돌았지요. 온 마을이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은 남았으니까요. 고마워. 다들 노 잡는 법 기억하지? 곧 큰 물이 와. 작은 물이었지만 그게 어디입니까? 믿어주는 이가 단 몇이라도 있다는 것. 그것이 어린 새별에게 천군만마였지요. 새별은 모인 이들에게 차근차근 일렀습니다. 물이 차오르면 배를 이 바위에 바짝 붙여요. 한 번에 10명씩 노인이랑 아기 먼저 태우고요. 할아버지가 노를 잡고 만돌이가 줄을 당겨요. 다들 빗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구 노인은 부서지지 않은 배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매운 데가 성한지 줄이 단단한지요. 이만하면 됐다. 더 있을 게다. 새별은 너럭바위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지요. 빗속에 잠든 집들이 어둠 속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저 안에 100명도 넘는 사람이 잠들어 있었지요. 제 말을 안 믿어준 바로 그 사람들이요. 허나 새별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든 안 믿든 다 살려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것은 그렇게 마음을 다졌지요. 한편 그 밤
칠봉도 도무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부순 그 배들이 자꾸 눈에 밟혔지요. 어린 것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어린 것 말이 맞으면 나는 사람 살릴 배를 부순 셈이다. 내가 흙으로 덮은 두까지 터지면 칠봉은 가슴을 쳤지요. 빚이 무서워, 좌수가 무서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허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지요. 어린 것이 밥 한 덩이 쥐어주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칠봉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 무너짐이 곧 어디로 향할지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만돌이도 흠뻑 젖어 너럭바위로 돌아왔습니다. 새별아, 다들 문을 안 열어줘. 몇 집은 욕만 하고 도로 들어가 버렸어. 어린 신랑의 얼굴에 낙담이 가득했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젖지 않게 옷 속에 꼭 감싼 새별의 보찜이었지요. 너 쫓겨날 때 아무것도 못 챙겼잖아. 집에 몰래 들러 이거라도 챙겨왔어? 내 첩이랑 나무패. 새별은 그 보찜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했지요. 온 식구가 등 떠밀 때 이걸 챙겨준 건 만돌이뿐이었으니까요. 고마워. 만돌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새별은 보찜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물이 차오르면 그때라도 뛰쳐나올 거야. 그때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지면 돼. 새별은 만돌의 젖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절대 여기서 도망가면 안 돼. 응, 끝까지 같이 있을게. 두 어린 것이 빗속에서 서로를 의지했지요. 그 곁엔 다리 다친 구 노인이 노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부부와 아이 몇이 숨죽여 둘러앉았지요. 이 작은 무리가 100사람을 건질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잠든 그 빗속에서 그들만이 깨어 있었지요. 빗줄기는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꺾을듯 울부짖었지요. 저 윗방죽 안에서는 물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두근 숨이 턱에 차 있었지요. 한 줌 흙이 버티기엔 너무도 무거운 물이었습니다. 새별은 그 검은 둑을 노려보았지요. 끄응, 끄응. 신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와라. 올 테면 와라. 이번엔 그냥 당하지 않는다. 어린 것은 주먹을 꼭 쥐고 그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천지를 뒤덮던 그때였지요. 쾅!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침내 윗방죽이 터진 것이었지요. 사흘 빗물을 머금어 부푼 둑이 더는 못 버틴 겁니다. 갈라진 틈으로 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처음엔 한 줄기였다가 이내에 둑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산더미 같은 물이 골짜기를 따라 쏟아져 내렸지요. 그 물줄기가 향한 곳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항아리 같은 분지, 도간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잠긴 건 솔목 고개였지요. 하나뿐인 그 외길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마을은 빠져나갈 길이 없었지요. 도간에 물이 차오르듯 마을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곤히 잠들었던 사람들이 그제야 깨어났지요. 물이다. 물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마당까지 물이. 순식간에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붕으로 기어올랐지요. 아이를 안고 노인을 업고 우왕좌왕했습니다. 허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솔목은 이미 잠겼고 사방은 가파른 산이었지요. 한밤중에 그 산을 어찌 타고 오릅니까? 물은 자꾸만 차오르는데 말이지요.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줘요. 지붕 위에서, 나무 위에서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린 것의 말이 옳았던 것이지요. 허나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물은 이미 마을을 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 하나가 너럭바위
위에 타올랐지요. 다들 이리로 와요. 강가 너럭바위로요. 빗속을 뚫고 어린 새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그 별난 며느리였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배가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라 비웃던 그 헌 배들이요. 다음 날 저녁 저수를 찾아가 그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구 노인이 다친 다리로 노를 잡았지요. 만돌이 줄을 풀고 아이들이 배를 밀었습니다. 헌 거룻배가 시커먼 물 위로 미끄러져 나갔지요. 새별과 구 노인이 탄 배가 지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서 타세요. 노인이랑 아기 먼저요. 지붕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울며 배에 올랐지요. 한 척이 사람을 가득 싣고 너럭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 배로 나아갔지요. 또 한 척. 뗏목까지 모두 물 위를 오갔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이도, 지붕에 갇힌 이도, 하나둘 그 배에 실려 살아났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배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별난 며느리 말이 옳았어. 정말로 큰 물이 왔어.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배가 말입니다. 도둑년이라 내쫓은 그 어린 것이 말이지요. 지금 제 목숨을 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별은 빗속에서 쉴 새 없이 노를 저었지요. 한 번 갔다 오면 또 한 번, 또 한 번. 11살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오로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직 저쪽 집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로요. 구 노인도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지요. 다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그 작은 배들이 물 위를 오갔지요. 그 무렵서씨 집도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서영감과 시어머니가 지붕 위에서 떨고 있었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우리 좀 살려주오. 그때 배 한 척이 그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를 잡은 건 다름 아닌 새별이었지요. 제 손으로 매질하고 내쫓은 그 며느리 말입니다. 서영감은 그 얼굴을 보고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너 내가 우리를 구하러. 아버님, 어머니, 어서 타세요. 시간이 없어요. 새별은 두 분을 부축해 배에 태웠지요. 시어머니가 새별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이거사 내가 너를 그리 모질게 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어서 가야 해요. 새별은 그저 두 분을 다독였지요. 원망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서영감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흘렸습니다. 제 평생 돈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안 것이지요. 그 돈으로 산 배가 지금 제 목숨을 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표 좌수는 어찌 됐을까요? 좌수는 제 집이 제일 안전하다 믿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곳간을 지었으니까요. 빼돌린 곡식과 재물을 그득 쌓아둔 그 곳간 말입니다. 허나 바로 그게 화근이었지요. 그 거대한 곳간이 쏟아지는 물길을 떡 막아선 것입니다. 갈곳 잃은 물이 좌수의 집으로 거꾸로 들이쳤지요. 무슨 일이냐? 물이 왜 이리로? 좌수는 곳간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허나 물은 그 곳간마저 집어삼키기 시작했지요. 쌓아둔 곡식 가마니가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빼돌린 재물이 시커먼 물에 휩쓸려 갔지요. 내 재물, 내 곡식이. 안 돼, 안 돼. 좌수는 떠내려가는 재물을 붙잡으려다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남을 등치려 높이 쌓은 그 곳간이 제 무덤이 된 것이지요. 욕심으로 쌓은 것이 도리어 욕심부린 자를 덮친 셈입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오. 그 거드름 피우던 좌수가 물에 빠져 허우적댔지요. 마침 새별의 배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구 노인이 노를 멈칫했지요. 저 자를 살려야 하나 어쩌나. 허나 새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도 건져요.
자가 어떤 자인지 알고도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새별은 표 좌수에게 노를 내밀었지요. 좌수는 그 노를 붙잡고 겨우 배에 올랐습니다. 제가 그리 짓밟던 어린 것의 배에 말이지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표 좌수. 그 꼴을 보고도 새별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허나 좌수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날이 밝으면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이윽고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지요. 온 마을이 물바다였지만 사람은 거의 다 살았습니다. 어린 새별의 배가 100명을 건진 덕이었지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럭 바위에 모여 새별을 둘러쌌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릎을 꿇었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우리가 어린 그대를 몰라봤소. 별난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을 은인이었구려. 새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들 무사하면 됐어요. 그게 제일이에요. 바로 그때 사람들 속에서 칠봉이 앞으로 나섰지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큰물은 그냥 천재가 아닙니다요.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저 윗방죽은 진작 속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표 좌수가 보수 곡식을 빼돌리고 썩은 둑을 흙으로 덮으라 했지요. 그걸 제 손으로 거들었습니다요. 소인의 죄올시다. 칠봉이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표 좌수에게 쏠렸지요. 표 좌수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저놈이 미쳤구나. 내가 둑을 얼마나 정성껏 보수했는데. 허나 이번엔 아무도 좌수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새별이 보찜에서 그 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옛날 이 골짜기 물을 다스리던 집안의 물길 도면이에요. 여기 보면 윗방죽 어디가 약한지 다 적혀 있어요. 구 노인이 그 곁에서 말을 보탰지요. 이 도면대로 둑은 아랫역부터 갈라지게 돼 있었소. 한데 좌수는 그걸 손보긴커녕 흙으로 덮어가였지.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물 빠진 둑을 살펴보니 정말로 그러했지요. 새로 쌓은 게 아니라 흙만 덮은 게 드러난 것입니다. 표 좌수는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그 번드르르 하던 입이 딱 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들여다보던 구 노인이 새별을 돌아보았지요. 얘야 이 첩을 누구에게 받았다 했지. 친정 아버지요. 할아버지의 것이라면서요. 구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새별의 나무패를 받아 글자를 읽었지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 집안의 핏줄이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큰물에서 100명을 구하고 나라의 큰 상을 받은 그 집안. 표좌수 일가의 무고로 풍비박산 난 그 집안 말이다. 바로 내 친정 한씨 집안이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렸지요. 별난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그 어린 것이 실은 대대로 물로 사람을 살린 의인의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새별은 멍하니 그 나무패를 바라보았지요. 아버지가 왜 그걸 쥐어주셨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물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 내 핏줄에 그게 흐르고 있었던 게다. 새별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렀지요. 때마침 큰물 소식을 듣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칠봉의 증언과 그 도면이 낱낱이 고해졌지요. 빼돌린 곡식 장부도 들춰졌습니다. 표 좌수가 해마다 관곡을 가로챈 게 죄다 드러난 것이지요. 관원들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표 좌수, 내 죄를 알렸다. 보수 곡식을 빼돌리고 둑을 썩혀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었으니 이는 백성을 죽음으로 내몬 큰 죄렸다. 표 좌수는 그 자리에서 오랏줄에 묶였지요.
빼돌린 재물은 큰 물에 다 떠내려가고 제 몸은 죄인이 되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리 거드름 피우던 좌수가 말이지요. 남을 등치려던 자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뒷모습에 손가락질했지요. 이번엔 새별이 아니라 표좌수를 향해서요. 큰 물을 맞고 100명을 구한 일이 관아에 알려졌습니다. 나라에서 어린 새별에게 큰 상을 내렸지요. 무고로 빼앗겼던 친정 한씨 집안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끊겼던 그 집안의 이름이 다시 바로 세워졌지요. 물로 사람을 살린 의인의 집안이라 하면서요. 별난 며느리가 의인의 핏줄로 우뚝 선 것입니다. 표 좌수가 빼돌렸다. 몰수된 곡식과 재물도 마을과 새별의 집안에 골고루 돌아왔지요. 가난하던 서씨 집도 비로소 형편을 폈습니다. 허나 새별이 가장 기뻤던 건 그게 아니었지요. 큰 물 소식을 듣고 친정 아버지가 솔목을 넘어왔습니다. 새별아, 우리 새별아. 아버지, 부녀가 빗물 마른 그 고갯마루에서 부둥켜 안았지요. 아버지, 저 보이는 걸 믿었어요. 끝까지요. 한 노인은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이 참으로 장하다. 서영감과 시어머니도 그 앞에 고개를 숙였지요. 사돈, 면목이 없소. 이 귀한 아이를 우리가 몰라봤소. 며느라 아니, 새별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새별의 손을 잡고 눈물을 떨궜습니다. 새별은 그 손을 마주 잡았지요. 다 지난 일인거려. 이제 다 같이 살면 되잖아요. 어린 것의 그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간골은 다시 평화로워졌지요. 윗방죽은 이번엔 한씨 집안의 도면대로 단단히 새로 쌓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가지 달라진 풍경이 생겼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과 안악들이 새별의 둘레에 둘러앉았지요. 새별 언니, 개미가 어디로 가면 비가 와요? 제비가 낮게 날면 무슨 뜻이에요? 다들 그 어린 스승에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때 별나다 손가락질 받던 그 종알거림이 이제는 온 마을이 귀히 여기는 지혜가 된 것이지요. 새별은 웃으며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꼭 옛날 친정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른의 눈이라 하여 다 밝은 건 아니란다. 남들이 비웃어도 내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믿으렴. 어린 새별의 그 한마디가 이제 마을의 가르침이 되었지요. 보이는 것을 믿은 작은 아이가 100사람을 살린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도간골에 전해 내려왔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